남경필 지사의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국정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마약건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 10년간의 패턴으로 보자면 정치권 혹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유명인들, 고위층의 자제 이분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들 혹은 유명인 인사들이 아니라 그 인사들의 자제와 관련한 뉴스가 한동안 나올 수 있다. 예언하는 바입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불법 심부름 센터였어요. 국가적 규모의 그런 거였고.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저는 정치기구가 됐다고 보는 것이 자신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 왔잖아요. 예, 지시를 받고. 그런데 지시를 받기 전에 계속 그렇게 되어 가니까 자신들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런 주체이다. 라는 인식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던 과정들은 적나라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기구가 실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수족만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반복되면서 스스로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치기구화하고 한 측면이 있다. 철저히 이 부분은 해체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언 하나 해보자면 간만에 예언 하나 해봅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국정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마약건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 10년간의 패턴으로 보자면 정치권 혹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유명인들, 고위층의 자제 이분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들 혹은 유명인 인사들이 아니라 그 인사들의 자제와 관련한 뉴스가 한동안 나올 수 있다. 예언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런 의구심과 촉이 작동하였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예언해두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계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한 재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계재단이 자신의 채찍근인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 목사의 법인재단에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청계재단 운영과 사업 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청계재단은 2015년과 2016년에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에 각각 3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돈을 지원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왜 쓰겠어요. 돈을 쓴다는 것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게다가 여기 두레마을의 상임이사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댓글 공작하던 사이버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일원이었거든요. 예. 저는 우선은 국정원과의 커넥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혹은 청계재단과 국정원과의 커넥션.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지금 작년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작년.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썼고 정치에 개입하고자 했고 그런 정황의 일부, 극히 일부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 사안은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차기 정권은 내가 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본인이 확인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끄트머리 뉴스 일부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 문제는 역시 잠시 후에 오늘은 뉴스와 관련된 인터뷰가 많습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3부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희가 오늘 인터뷰 연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들 어떤 것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가결, 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명 동의안이 네. 참 천신만 곳 끝에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 한 153표 뭐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160표까지 나왔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큰 기대가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산적한 사법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짚어주시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 행정처라는 말 그대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그럴까? 좌지우지했던 그런 조직의 출신이 아닙니다. 예. 야전에서 말 그대로 뭐 법관에게 야전이라는 표현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30년 동안 묵묵히 이 재판만 해왔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진짜 이번에 일부 야당 의원들의 그 비유들을 보면 무슨 원스타가 총리가 되는 것 같다.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는 이런 비유가 있을 정도로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법부 전체를 일신하고 말 그대로 소수자 보호 그리고 힘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사법부 판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개혁은 왜 중요합니까? 법원 행정처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천여 명의 판사들 그리고 참 많은 어떤 그 구성원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 일사불란함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 행정처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긴 한데요. 예. 법원 행정처가 그동안 많은 오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결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좀 간섭을 한 거 아니냐, 재판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사법행정의 지원 조직이 아니고 어떤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한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이 대법원장 인준 전후로 하여서는 잠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전국 법관 회의에서 예.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법적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가 판사들의 성향을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죠. 네. 실제로 실형이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그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가 상설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중요합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전임이라 할 수 있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조차도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들이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제 강조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이 또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상급 기관 또는 또 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려면 개개의 이 평판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회의체, 그런 어떤 의지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구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관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개혁이나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어떤 계획 조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법관 수를 왜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4분의 대법관이 계시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 행정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14분의 대법관 중에 13분의 대법관만 이제 재판에 관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다 법원으로 재판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과제들, 그중에 노동사건과 관련된 그런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법관 수를 보다 늘려가지고 전문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과제를 법원이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13분의 대법관의 그런 구조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대법원의 지형이 그동안 참여정부 때를 그나마 그때는 이제 독수리 오영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5분의 진보적인 대법관이 계셨는데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법관이 고수화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보수 대 진보의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 늘리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제 오늘 퇴임식을 하게 될 텐데 네. 지난 6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간단하게 평가해 보시자면요. 본인으로서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노력하셨지만,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대체로 보수화의 경향이 심화되고, 법관에 대한 재판의 관여, 간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 왔으며, 대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아무튼, 일조를 하셨다.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수고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의원님? 네네. 법무부 장관 언제 되십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국정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마약건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 10년간의 패턴으로 보자면 정치권 혹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유명인들, 고위층의 자제 이분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들 혹은 유명인 인사들이 아니라 그 인사들의 자제와 관련한 뉴스가 한동안 나올 수 있다. 예언하는 바입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불법 심부름 센터였어요. 국가적 규모의 그런 거였고.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저는 정치기구가 됐다고 보는 것이 따른 건데요. 청계재단 운영과 사업 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청계재단은 2015년과 2016년에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에 각각 3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돈을 지원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왜 쓰겠어요. 돈을 쓴다는 것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게다가 여기 두레마을의 상임이사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댓글 공작하던 사이버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일원이었거든요. 예. 저는 우선은 국정원과의 커넥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혹은 청계재단과 국정원과의 커넥션.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지금 작년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작년.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자신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 왔잖아요. 예, 지시를 받고. 그런데 지시를 받기 전에 계속 그렇게 되어 가니까 자신들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런 주체이다. 라는 인식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던 과정들은 적나라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기구가 실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누군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수족만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반복되면서 스스로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치기구화하고 한 측면이 있다. 철저히 이 부분은 해체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언 하나 해보자면, 간만에 예언 하나 해봅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국정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마약건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 10년간의 패턴으로 보자면, 정치권, 혹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유명인들, 고위층의 자제, 이분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들 혹은 유명인 인사들이 아니라 그 인사들의 자제와 관련한 뉴스가 한동안 나올 수 있다. 예언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런 의구심과 촉이 작동하였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예언해두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계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한 재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계재단이 자신의 채찍근인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 목사의 법인재단에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가 입수한 자료에 썼고 정치에 개입하고자 했고 그런 정황의 일부, 극히 일부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 사안은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차기 정권은 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본인이 확인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끄트머리 뉴스 일부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 문제는, 역시 잠시 후에, 오늘은 뉴스와 관련된 인터뷰가 많습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3부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희가, 오늘 인터뷰가 연속으로 많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